네, 오늘 1주택 갈아타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실 공유일딩님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30대 딸 바보 아빠 공율득입니다. 공유일딩님 최근에 갈아타기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기존에 그 신혼집으로 매수했던 그 22평 아파트를 3억 초반에 매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아두었던 그 시드머니와 그리고 부족한 그 부분은 그 대출을 일으켜서 신축 상급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시드머니를 아까 모으셨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시드머니는 어떻게 모으셨나요? 저는 지금 아내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의 한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분 월급의 50%를 적금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를 모으신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4년 차 정도 되었을 때 한 1억 정도 모았던 것 그러면 같습니다. 두 분이서 매월 월급의 50%를 적금을 해서 4년 만에 1억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럼 그 1억을 이번에 갈아타기 할 때 쓰신 거예요? 네네. 와,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럼 추가적으로 대출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받으신 거예요? 대출은 새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30% 대출을 받았고요.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부족한 30%의 돈만 있으면은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네.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 또 부담일 수 있는데 내가 그동안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왔으니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또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쵸?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1주택 갈아타기를 하셨잖아요. 1주택 그 갈아탈 집은 어떻게 알아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걸 이제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했던 그런 기준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18년도에 제가 결혼을 하고 그 22평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요. 당시에 부동산에 관심이 크게 없어서 제가 기존에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가장 입지가 좋고 그리고 가격 대비 괜찮은 아파트라고 판단을 해서 이직은 좀 오래되었지만 평수가 신혼부부 기준으로 22평이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전세 대신에 이제 매매를 해서 자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첫 집을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갈아탈 집도 이제 알아보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22평 집이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짐은 늘어나는데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은 없어지고 해서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주변 아파트를 저희가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면서 어떤 아파트가 괜찮은지 또 어떤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저희가 이사를 가고 싶은 아파트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좀 더 평수가 큰 곳으로 이렇게 보셨겠네요. 네. 그 입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보신 거겠죠. 네네. 저는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이제 곧 있으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가장 필요했고요. 이왕이면 제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 향후에도 어떠한 호재로 아파트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을 살 때 여러 가지 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갈아타기 할 집을 정하셨다, 그쵸? 네. 그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률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 기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정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제가 매수했던 시점에 기존 아파트 가격에서 30-40% 정도 떨어지면 저는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30-40% 떨어진 거죠? 네,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딱 정해놓고 처음에 그 시세가 떨어지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 거네요? 네. 주말마다 제가 임장을 가서 현장에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인터넷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던 그 매물의 가격들이나 그리고 물건들을 제가 현장에서는 더 좋은 물건 그리고 더 좋은 가격대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적정 가격도 정하셨고 모니터링도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갈아타기 해보는 분들은 그러면 가격 조사, 시세 조사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런 거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공률등님께서 하셨던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꾸준히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그 금매나 또 물건이 얼마에 나오는지 그 가격을 먼저 계속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소폭으로 상승을 하는지 그거를 좀 보려고 계속 꾸준히 시세를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갔을 때 그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와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금매나 좋은 물건이 인터넷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금매를 파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진짜 현장에서 금매를 계속 파악하는 게 되게 맞죠?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제가 매수를 했던 아파트 그 주변에 그 신축 아파트가 많이 분양이 되고 많이 공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초반 분양가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신축 아파트를 그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한다면 나중에 그 신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제가 매수했던 아파트의 시세를 같이 견인해서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앞으로 분양되고 완공될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자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가격이라면 이 신축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팔 수 있는 가격의 적정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의 하한선에 괜찮은 물건이 나올 때 제가 매수를 하기로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금매로 나온 로얄층의 물건을 제가 운 좋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좀 전략을 잘 짜시면서 접근하셨다, 그쵸?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1주택 갈아타기 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못하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근데 기존 집을 어떻게 파셨는지 좀 그런 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신혼 때 매수했던 집이 평수가 작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다가 꾸준히 시세를 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가 고점을 찍고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는 것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매도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본격적인 하락장이 오기 전부터 과감하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물을 내놓았을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 일주일에 저희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만큼 좀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았었고요. 제가 조금 빨리 매도를 결정을 하고 집을 빨리 내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하게 빠른 시기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매도는 집은 언제쯤 내놓으신 거예요? 상급지 아파트로 이사 가기 한 3개월 전부터 내어놨고요. 그러면 그 부동산도 여러 군데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매도를 결정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두 제가 그 소장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육아를 하면서 집이 다소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좀 매력적인 매물로 보이게끔 집 컨디션이나
이런 체감이나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매력적인 매물로 보이게끔 그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그 사진을 부동산 소장님들께 전부 다 돌렸고요. 실제로 그 사진을 받아보신 소장님들도 이 매물이면은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매도를 해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더 용기를 얻고 과감하게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몇 군데 정도 내놓으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동산이 한 50군데였는데요. 전부 다 돌린 것 같아요. 가격은 그러면은 원하시는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그 가격에서 좀 많이 내려서 매도를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도하기가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세를 파악을 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하다 보니까 향후 부동산 가격도 하락으로 전환될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그 당시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 가격으로 매도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 본인이 생각한 가격 있잖아요. 그거 이하로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욕심 일단 버리셨고 또 최대한으로 50군데 이상의 많은 부동산 내놓으셨고 또 그런 방법을 잘 활용하셨기 때문에 기존 집을 잘 매도하지 않았나 좀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아타기 할 때 가장 좀 고민이 됐던 게 혹시 있을까요? 갈아타기를 할 때 가장 들었던 고민이 어떤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 그것을 결정을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떤 아파트는 브랜드는 좋은데 구조가 굉장히 아쉬운 아파트가 있었고요. 어떤 아파트는 구조는 굉장히 좋은데 입지가 좀 아쉬운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파트는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제 여건상 결정할 수 없는 매수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중에서 제가 어떤 아파트를 갈지 그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가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내가 그만큼 돈이 있어야지 갈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고객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돈에 맞는 내 최선의 그냥 선택을 하신 거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끼리 가격 그리고 입지 그리고 향후 효제 이런 기준으로 끊임없이 계속 비교 분석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저는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그 아파트 비교군을 3가지 아파트 비교군을 선정을 해서 그 아파트끼리 가격의 흐름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등락의 폭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그래프를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매수할 그 시점으로 어떤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여론과 상관없이 그 점 안에 그 매수 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이 확실하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었다. 그쵸? 그래도 원하시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하셨잖아요. 네. 갈아타기를 하고 나서 가장 좋은 점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평수가 22평에서 33평으로 넓어졌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삶도 생활도 육아를 해야 되는 그 환경에서는 굉장히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향후 몇 년 후에 딸아이가 다닐 그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일단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또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온 케이스다 보니까 최근에 지어진 그 신식 인프라들 이런 것을 좀 누릴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엄청 높아졌겠다. 그쵸?
네. 이제 공률님께서는 이렇게 갈아타기도 잘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자산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느낀 것이 부동산 하락장이라고 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으면 향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것처럼 좀 빠듯한 월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축이나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좀 많이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엔 저축이 정말 답이다,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저도 그랬지만 뉴스를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지역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헷갈리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부동산 초보분들이나 그리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주택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 무주택자의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해야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얼만큼 내야 하는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결정되면 또 어떤 곳으로 갈아타기를 할지 아파트끼리의 그 비교를 통해서 입지나 가격, 그리고 또 미래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파트를 미리 생각하고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오늘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이제 갈아타기 했던 좀 경험담 들려주신 공유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